어제 아마 이 기사 뉴스를 좀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로봇 청소기 좀 요즘에 인기라서 네. 집집마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진 한 장 좀 먼저 보실까요? 좀 황당한 뉴스라고 좀 봐야 되겠는데요. 네. 보시죠. 자, 지금 119 구급 대원들이 지금 한 여성의 머리카락을 로봇 청소기에서 꺼내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로봇 청소기로 엉켜 들어간 건데 기사 읽어보니까 주부는 거실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였는데 청소를 하고 있던 로봇 청소기가 와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뒤엉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것 또한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도 아찔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봉변을 당한 거죠, 진짜로. 네, 보도 내용은 좀 제목들도 좀 재미있고 황당한 뉴스라고 하지만 저거 되게 아찔한 뉴스거든요. 사실 네. 그 머리카락이 빨려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났으면 정말 크게 다칠 수도 있는 네. 상황인데 사실 로봇 청소기라는 게 사실 편리함 때문에 주부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사용하는 사람이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야지 저렇게 바닥에서 주무시다가는 정말 큰일 나는 사고가 더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저 사용자는 저 센서가 있기 때문에 네. 자기를 피해갈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흡입력이 대단한가 봐요, 자동 청소기. 네, 로봇 청소기가 생각보다 흡입력이 대단해서요. 그 주변 지나가는 먼지나 이런 그 구석진 곳에까지 자동으로 지나가면서 좀 빨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흡입력이 좀 세다고 합니다. 근데 관련해서 지금 네티즌들은 어느 회사 제품이야 막 네. 추적하고 있는데 예. 소방서도 그렇고 이번 사건에서 지금 어느 회사 제품인지는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뭐 국내산인지 국내 회사인지 아니면 뭐 중국산인지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5쯤은 나오겠죠. 근데 처음에 로봇 청소기 나올 땐 굉장히 고가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요즘에 고가입니다. 저가 상품도 많이 네,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시장이 많이 커졌나요? 그러니까 상하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양극화가 아직 좀 되는 것 양극화가 같아요. 심하죠. 좀 아직도 비싼 좋은 건 것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비싸지고요. 네. 심지어 3만 원대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 공동 구매로. 예, 그래요. 그렇군요. 국내에서 로봇 청소기는 어쨌든 매출은 정말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지지난해 보면 뭐 574억 원까지도 지금 매출이 올랐다고 하는데 성장세가 굉장히 놀라웠는데 네. 오늘 이 뉴스 보시면 약간들 많이 주의하실 점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 건지 모르겠고 왜 네. 저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 로봇 청소기 저게 성능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 드는데 아니 왜냐면 사실은 이제 본인이 이렇게 켜놓고서는 잠깐 누워서 주무셨다는 거냐 쉴까 하다가 그러니까 로봇이 혼자 이렇게 다닌 건데 이게 만약에 그냥 몸 쪽으로 왔으면 제가 봤을 때는 안 왔을 것 같아요. 근데 머리카락이니까 네. 머리카락 로봇 청소기가 그게 어떻게 보면 머리카락 청소 대상으로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잡아들인 것 같은데 글쎄 저거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저게 사용상의 일단은 저 주부의 사용상의 부주의지 저거 자체의 결함은 아닐 것 같은데 왠지 로봇 청소기 더 많이 팔릴 그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저게 과연 손해배상을 했을 경우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켜놓지 않았다. 켜놓지 네. 않고 내가 자는데 지가 혼자 작동해서 그렇게 됐다. 그럼 저 결함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를 어떻게 피하지 못하고 갔다. 그것도 결함인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제 주장대로 이게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를 왜냐면 머리카락이니까 충분히 그 청소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왔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로봇 청소기 켜놓고 머리 이렇게 땅바닥에 대고 누워 계신 분이 약간의 그런데 사용상의 그런 주의가 있지 것도 않을까 있잖아요. 생각도 로봇 드는데요. 청소기는 주부들 입장에서는 일단 돌려놓고 네.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청소는 알아서 해라 로봇이 라고 생각하고 다른 일을 하는데 바닥에 그러니까 거실에 누워서 잘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 청소는 로봇이 하고 있으니까 그냥 안심하고 누워서 자니까 굳이 그걸 또 사용자의 과실이라고 봐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아마 예. 그 사용상의 어떤 부주의한 저는 로봇 청소기 안 써서 모르는데 그 사면에 뭐 부주의한 거 있잖아요. 뭐 콘센트 손으로 물에 젖은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이런 것처럼 아마 저것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주부들이 틀어놓고 다른 데다 서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 바로 로봇 청소기가 와서 발에다 이렇게 딱 부딪히고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맞죠. 그 사실은 그 사람의 그게 전혀 거의 가까이 와서 청소할 거 하고 피해가는 건데 누워 있었다. 거기다가 아주머니들 머리 이렇게 긴데 그렇게 누워 있었다고 하면 로봇 청소기가 충분히 와서 그거는 아 이거 내가 빨아들여야 되는 거라고 인식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저는 사용상의 어떤 과실이 좀 있지 않을까. 저 아주머니께 되게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이 제품이 굉장히 어디 건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이 시스템이 그냥 빨아만 들이는 게 아니라 센서가 있어서 앞에 이 장애물들을 다 관리하면서 피해 다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국내 아까 자료화면 나왔는데 그건 자료화면이고 저게 그 해당 사의 제품은 아닙니다라는 걸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제품이 나오게 되면 아마 소송 문제나 이런 것도 이럴 수는 나올 있어요. 수 그러니까 있겠죠. 물건이 벽이 이렇게 있으면 로봇 청소가 갔다가 부딪히니까 그 직전에서 이렇게 틀잖아요.
사람 몸이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가다가 알겠습니다. 몸이었으면 이렇게 틀어야 되는데 몸까지 네. 가기 전에 머리카락 먼저 했으니까 빨려 들은 그 거죠. 피해자가 소송을 한다면 거기서 드러나겠죠. 네. 예. 네.